지원 요청을 꼭 이렇게 내려가서 해야 되나요? 위협하고 실제 칼로 찌르고 있는데 나는 내려간 거죠. 그리고선 현관문이 안 열린다고 밖에 내가 지켜야 될 선량한 시민이 범죄자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나는 현장을 이탈해서 구조 요청을 한다? 그런 사람을 과연 경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경찰이지 않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경찰은 그런 건데 자기의 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너도 인간이니까 얼마나 범죄자가 무서웠겠니. 범죄자가 휘두르는 칼에 내가 맞으면 안 되잖아. 젠더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설마 여자 경찰이라서 그랬겠어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인데요. 이렇게 퇴근을 하지 못하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너무 충격적인 뉴스를 접해서요. 꼭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경찰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경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경찰일 수도 있고 우리는 각자 역할이 있어요. 엄마, 아빠, 자식으로서의 역할, 회사에서의 역할, 어떤 조직에서 나의 역할, 그런 게 다 분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회의 각 역할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한테도 굉장히 큰 깨달음을 주는 사건인데요. 일단 어떤 일인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저거 너무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자, 여러분 중앙일보 기사고요. 자,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요. 흉기 난동 속 피해자 버리고 도망간 남녀 경찰관 2명 대기 발령이에요. 이게 범인이 흉기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간 누구라고요? 경찰관이에요. 경찰관에 2분이 계신데요. 한 분은 남자분, 한 분은 여자분이라고 해요. 자, 한번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보시죠. 이거는 무슨 제목이 이거 무슨 소설인가? 픽션인가? 라는 의심이 들 지경인데요. 어떤 일인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인천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40대 남성이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서 부실 대응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경찰관 2명이 대기 발령 조치됐다. 인천경찰청장은 18일 철저한 감찰을 진행해 해당 경찰관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공식 사과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공식 사과하고 하루 만에 이 대기 발령 조치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경찰도 군대랑 마찬가지예요. 대기 발령 왜 했어요? 하루 만에? 이게 여론에서 엄청나게 이슈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여론 이만큼 크네? 그럼 나도 이만큼 대응해야지. 그래서 대기 발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여론이 이렇게 크지 않았으면, 여론이 이렇게 들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기 발령 했을까요?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번 보시죠. 무슨 일인지. 자, 이 사람. 이 마스크 쓴 사람. 저는요, 범죄자의 인권도 물론 중요한데요. 저는 이런 거 반대합니다. 인천경찰청은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을 대기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자, 2 경찰관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자, 어떤 일이었냐면요. 앞서 이들은 오후 4시 58분께 해당 빌라 4층 주민 C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3층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 경위는 당시 빌라 밖에서 신고자인 D씨와 함께 있었고 B 순경은 3층에서 D씨의 아내와 딸과 함께 있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여기 빌라가 있어요. 빌라가 몇 층 빌라인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 4층에 C 남성이에요. 남성이고 48세 아저씨가 계시고 여기 3층에는 이제 피해자들이 사는 거예요. 피해자 이제 가족인데요. D는 남편이고요. 남편이고 아내와 딸이 있었어요.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아마 이게 층간소음 문제라고 하니까 C씨가 4층에서 막 어떤 소음을 냈겠죠. 그러니까 이 3층에 사는 사람들이 소음을 참지 못하고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 그래서 출동해서 누가요? A랑 B가 출동을 해요. A는 남자, B는 여자, 얘는 순경이고요. 얘는 경이에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출동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장에 갔겠죠. 경찰들이 둘이 인니조니까 둘이 현장에 가서 이제 일단 첫 번째 경찰이 오면 뭐부터 해요? 분리부터 시키잖아요. 이제 분쟁 현장에 도착하면 먼저 분리시켜요. 그리고 각자 얘기를 들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시켜서 이 남성은요 4층으로 보냈어요. 너네 집으로 올라가라. 분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A 남자 경찰은 남편 D씨와 함께 1층에서 뭐 사실관계를 듣고 있었고, 그리고 B 여자 순경은 3층으로 가서 이 아내와 딸, 그러니까 여성들이니까 여성들에 대한 진술을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요, 일반적으로. 피해자, 가해자를 분리시키고, 그러니까 다툼의 대상자들을 분리시키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거, 그거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C씨가 3층으로 내려가 흉기를 휘둘렀어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굉장히 무슨 어떤 포악한 분노가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분리당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고, 이게 층간소음이니까 하루 이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열이 받았겠죠. 그래서 혼자 있다 보니까 걔 열받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달려 내려간 거예요. 흉기를 들고 내려간 거예요. 이제 이미 눈이 돌아가서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자마자 흉기를 휘둘렀고요. 그럼 이때 누가 있었어요? B 여자 순경이 있었잖아요. B 여자 순경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내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자, 여기서 이제 웃겨요. 여기서 이제 되게 웃긴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건데요. 자, B 순경이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B 여자 순경이 여기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 C가 내려와서 흉기를 휘두르니까 이 B 여자 순경은 어떻게 했어요? 지원 요청을 한다는 명목으로 1층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럼 현장에는 누가 있어요? 현장에는 이 아내와 딸이 있고 이 가해자가 있는데 이 범죄 현장을 이탈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뭘 하려고? 지원 요청하려고요. 지원 요청을 꼭 이렇게 내려가서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원시적인 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봉화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D씨는 1층에서 남자 경위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남편이죠. 남편은 자기 아내와 딸이 비명을 지를 거 아니에요. 흉기를 휘두르는데 그 비명을 듣고 본능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3층으로 올라갔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D씨는 여기서 경위랑 얘기하다가 튀어 올라갔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이 B 여자 순경이 밑으로 내려온 것과 너무 대조적이죠. 현장에 일단 내려왔고 이 D씨 남편은 바로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현장으로. 그리고 A 경위와 B 순경은 건물 밖에 머물다가 뒤늦게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경찰은요 범죄 현장에서 피해 있었던 거예요. 건물 밖에 머물다가요 늦게 합류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러잖아요. 우리 영화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범죄 영화 보면은요 항상 주인공이 일을 해결하고 나면 경찰차 타고 오죠. 삐뽀 하면서 와서 이미 다 제압된 범죄자들을 이렇게 묶고 체포하고 그러잖아요. 연행하고. 경찰의 역할이 그래서 아마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영화 같은 일이 발생을 했어요. 자, 두 경찰관은 당시 빌라 공동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다른 주민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문을 열어준 뒤 3층으로 올라갔다. 와, 이런 코미디가 있을 수가 있나요? 공동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서요 기다렸대요. 다른 주민이 비밀번호 띡띡띡 해서 열어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위에는 막 그 여자 경찰은 현장을 봤죠. 흉기를 휘두르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원 요청하러 내려온 거잖아요. 아,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제압을 할 수 없으니까 빨리 지원 요청해야지 하고 피해자들은 그냥 거기 두고 빨리 내려가서 지원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건물 밖으로 일단 나간 거예요. 완전히 이탈한 거예요. 여러분 범죄 현장을 완전히 이탈해서 거기에서 이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공동 현관문이 안 열린다고. 그런 급박한 순간에 막 범죄자가 흉기를 들고 무고한 시민을 위협하고 실제 칼로 찌르고 있는데 나는 내려간 거죠. 그리고선 현관문이 안 열린다고 밖에서 있는 광경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웃음밖에 나오지 않죠. 그리고 이것도 웃긴 거예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문을 열어준 뒤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 위급한 순간에는 현관문을 빨리 열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자, D씨, 이 남편이 현장에 올라갔을 때
20대의 딸이 칼을 든 범인의 손을 붙잡고 있었으며 상대를 제압하고 난 뒤 경찰이 올라왔다고 주장했다. 여러분, 이미요, 그 아내분은 찔렸어요, 칼에. 그래서 피가 철철 흐르는 게 아니라 이게 뿜어져 나오는 거죠, 칼에 찔리면. 그런 상황이고, 자기 딸은요, 맨손으로 칼을 든 범인의 손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목숨 걸고. 이미 엄마는 칼에 찔렸고요. 사경을 헤매고 있고요. 딸은 여자 아닌가요? 여기서 딸은 여성 맞죠, 여러분? 여성.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경찰은 어떻게 갔어요?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그 피해자들한테는 그 여자 경찰, 그 경찰이 자기네들한테는 구조 요청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범죄 현장을 이탈한 거죠. 말이 좋아서 이탈이지 도망간 거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나요? 이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이 정도의 판단이 안 된다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누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경찰이지 않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경찰은 그런 건데, 자기의 몸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지켜야 될 선량한 시민이 범죄자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나는 현장을 이탈해서 구조 요청을 한다? 글쎄요. 그런 사람을 과연 경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피해 가족은 A 경위와 비순경이 범행 현장을 벗어나거나 신속히 후속 대처를 하지 못한 탓에 피해가 커졌다며 경찰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여러분, 아까 이 상황에서요. 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먼저 이 경찰은요. 이 A 남자 경위 있잖아요. D씨는요. 비명 소리를 듣고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3층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같이 얘기하고 있던 이 A 경위는 문이 닫혀서 못 왔대요. 그게 말이 되나요? 얘를 따라가면 되잖아요. 아니, 경찰이라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그냥 올라갈 것 같아요. 비명 소리를 들으면. D는 했잖아요. 일반인인 D는 했어요. 이 사람은 경찰이 아니에요. 근데 왜 A는 왜 따라 올라가지 않았냐는 거예요. 따라 올라갔으면 문이 안 닫혔겠죠. A 남자 경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B 여자 순경은요. 전 더 문제가 있다고 봐요. 현장에 있었잖아요. 범죄 현장에 있었잖아요. 구조 요청은요. 딸 보고 하라고 해야죠. 내가 맞고요. 나 무기 있지 않나요? 경찰들 무기 없나요? 총도 있고요. 테이저건도 있고요. 근데 그걸 못해요? 그렇게 무기까지 들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구호 요청하러 내려가고 딸은 사투 벌이고 있고 딸과 아내는 거기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다 여자잖아요. 3명 다 여잔데 왜 여자 경찰은 도망을 가죠? 왜 구조 요청을 자기가 해야 되죠? 구조 요청은 딸한테 하라고 했어야죠. 자기가 맞고 딸한테 가서 빨리 구조 요청을 해라. 그러지 않나요? 그게 매뉴얼 아닌가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올라가서 현장에서 범인을 제압하고 있는데 경찰들은 안전한 건물 밖에서 문이 안 열린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 코미디예요, 여러분. 조선일보 기사는요. 경찰이 도망간 사이라고 아예 이렇게 헤드라인을 잡았어요. 흉기 찔린 인천 여성 엄마죠.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90%래요. 흉기 난동 사건에서 현장을 보고도 가해자를 제압하지 않은 경찰, 이거는 부실 대응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부실 대응은요, 여러분, 어떤 대응을 했는데 그게 부실했을 때 우리가 부실 대응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구조 요청하러 갔어요. 그게 말이 돼요, 지금?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고 그거는 거기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대응이에요? 그 대응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부실 대응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인천경찰에서 성명서를 냈네요. 자, 인천경찰에서 알려드린대요. 볼까요? 자, 이번 인천 논현경찰서의 112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인천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거는요, 참네, 기가 막히네. 피해자분들에게 깊이 사과드리는 게 아니라요, 전 국민에게 사죄해야죠. 그리고요, 이게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았다고요? 우리 눈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냥 자기 맡은 바 역할을 아예 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론이 이만큼 크니까 이만큼 대응할 뿐이지, 이 사건에 대해서 여론이 이만큼밖에 관심이 없으면 나는 이만큼만 대응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게 사건이 너무 커지니까, 안 되겠다. 사과는 하는데, 포인트가 뭐예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아니, 이게 눈높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경찰의 그냥 매뉴얼이지. 인천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 아니죠. 다 틀렸죠. 이렇게 글을 못 쓰나? 여러분, 글을 쓸 때는요, 절절한 글을 써야 돼요, 절절한. 내 핑계대는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핑계대고 변명하고 빠져나가 보려고 꼼수 부리는 글을 쓰면은 아예 그런 의식을 갖고 썼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오는 거예요.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 아무 대응을 한 게 없는데 무슨 대응이에요.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는 별개로, 당연한 거죠. 이것도 안 하겠다는 건가? 이 말을 왜 쓴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자체 확인 조사된 사항을 토대로 추가 철저한 감찰 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들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감찰 조사를 통해서 하겠다. 현재까지 자체 확인 조사된 사항을 토대로. 이게 참 말이 형용사를, 이게 되게 막 여지를 막 계속 주고 있어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현재까지, 앞으로는 아니고 자체 확인해서 조사된 사항,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남들이 조사하는 거 나는 안 믿어요. 너네 말은 안 믿고 내가 할 거니까 조용히 해. 그것을 토대로 추가 철저한 감찰 조사를 통해서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게 지금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알아서 하고 끝내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뭔 말을 하는 건지. 글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아울러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뭘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뭘? 이미 다 사고가 났는데. 칼에 찔려서 식물인간이 될 확률이 90%라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이거 놀리는 거죠, 지금.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사죄해야 되는 건 이 피해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에 대해서 사죄하셔야 돼요. 전 국민에 대해서 하기 싫으면요, 최소한 인천, 자기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라도 사과를 해야죠. 이거 뭐예요? 피해자한테만 미안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벌벌 떨게 생겼는데, 범죄 현장에서 도망가는 경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요, 자, 공자님의 말을 빌어볼게요. 공자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상황을 보고. 공자가 강조하는 건요, 군군, 신신, 부, 자라고 해서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거. 그게 공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사회예요. 이래야지 사회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각자가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사회는 돌아가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가 문제가 됐어요? 경찰이 그러면은 경찰답게 행동을 했느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변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전혀. 그냥 인간적으로는 그래, 동감할 수 있어요. 그래, 너도 인간이니까 얼마나 범죄자가 무서웠겠니? 범죄자가 휘두르는 칼에 내가 맞으면 안 되잖아.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같은 인간으로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근데 너는 경찰이잖아. 경찰은 그럴 때 대비해서 국가에서 녹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순간에 네가 그 자리를 도망가면, 그래서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네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공자가 이런 말 합니다. 고불고 고제라는 말이 있어요. 고라는 건요, 그 네모난 각이 진 술잔이거든요. 제사 때 쓰이는 술잔인데, 그러니까 고라는 그 그릇을 말해요. 근데 그것의 특징은 네모나게 각이 져 있어요. 그 술잔은. 근데 그런 고가 불고라면, 각이 져 있지 않다면 그것을 고라고 할 수 있겠느냐? 두 번을 얘기합니다. 고제. 그것을 과연 고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과연 고라고 할 수 있겠느냐?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 딱 맞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모두 각자의 역할에 맞는 특징들이 다 있어요. 군인은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요, 전시에
국가를 방해하는 역할을 갖고 있어요. 경찰은요, 치안을 담당해요. 그래서 범죄자들을 제압하고요, 범죄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경찰의 임무예요. 그것이 경찰의 존재 이유예요. 근데 경찰이 그걸 하지 않아요. 범죄 현장에서 도망가요. 피해자를 범죄자한테 갖다 바쳐요. 바친 거나 마찬가지죠. 자기가 도망가기 위해서. 뭐예요? 공자의 표현에 의하면 고가 불고한 거예요. 네모나고 각이 지지 않은 걸 고라고 할 수 있느냐? 경찰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경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고요. 우리는 이제 위기의 순간에 경찰을 신뢰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자력갱생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자력구제를 허용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공권력을 준 거잖아요. 경찰한테 공권력을 줬어요.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근데 그 권한을 버리고 도망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권력을 회수해야죠. 그래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않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된다는 거죠. 이번 사건은요, 그것을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나? 제 기억으로는 없는데, 이렇게 경찰들이 도망간 범죄 현장에서 참 너무 걱정스럽고요. 천하가 도를 잃은 지 오래되었구나. 천하지 무도야 구이라는 공자님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싶으면 이런 사과문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찰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게 그냥 드러난 거죠, 글로. 별로 미안하지 않아요. 미안한 거는 그 피해자들한테는 미안해. 근데 나머지 시민들에게는 나는 모르겠고 미안하지 않고, 그리고 처벌도 얘네들 처벌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만을 토대로 해서 할 거니까 조용히 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서 미안하다. 매뉴얼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민의 눈높이가 높으면 그거에 맞추고 낮으면 그거에 맞게 하는 게 경찰의 대응 매뉴얼입니다. 범죄 대응 매뉴얼이 아니라 그냥 시민 대응 매뉴얼이 있을 뿐이에요. 정말 참담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문제의식이 없나? 경찰 분들에게요, 아류 논어를 공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요, 글을 잘 쓸 수 있고요. 이따위로 글을 쓰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고가 고답게, 경찰을 경찰답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앞으로 경찰이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고요. 우리나라 경찰이 이번 일을 계기로 쇄신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참, 그리고요, 이 사건을 남녀 젠더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진 않아요. 이게 그 현장에 있던 순경이 여자였다는 점인 거지, 모든 여자 경찰이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 경찰 무용론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내가 이런 피해자가 돼서 경찰을 부른다면 저는 범죄자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굉장히 숙련된 경찰이 오기를 바랄 겁니다. 경찰이라는 게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설마 여자 경찰이라서 그랬겠어요? 그렇게 믿고 싶진 않습니다. 그 여자 경찰이 유난히 겁이 많고, 유난히 책임감이 없고, 유난히 약하고, 유난히 두려움이 많아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